쪽팔리게 다 늙어가지고 무슨 그림이야? 며느리 앞에서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장 그만해. 돈 낭비하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에 묻어뒀던 스케치북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뭐였을까? 누군가의 엄마, 아내, 할머니. 그런데 그냥 나는 누구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역할이 뭐예요? 그림 같은 거 그릴 나이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평생 참았잖아. 이제 그만 참아. 전시회 날 남편이 제 그림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꿈을 빼앗은 거구나. 갤러리 큐레이터가 말했습니다. 작가님, 저희 갤러리에서도 전시해 보시겠어요? 새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했느냐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의 진짜 인생이. 아침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지는 게 벌써 50년째입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거친 소리. 예전엔 그것도 정겹게 느껴졌는데 이젠 그저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며 가스불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침을 차리는 거잖아요. 70년을 살며 수만 번 해온 일. 그런데 오늘따라 그 당연함이 낯설었어요. 여보, 밥.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소파에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아침 뉴스가 켜졌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정성스럽게요. 늘 하던 대로.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마디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저도 마주 앉아 밥을 떴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마주보고 밥 먹은 게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남편은 늘 TV를 봤고 저는 늘 혼자 먹는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소파로 갔어요. 다시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남편은 웃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거친 손이 느껴졌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주름진 손, 튀어나온 핏줄. 이 손으로 뭘 했더라. 지난 5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화면을 봤어요. 여보, 불러봤습니다. 응. 대답은 했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시선은 TV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묻고 싶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말을 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을 차렸어요. 남편은 또 먹고 소파로 갔습니다. 오후도 똑같았습니다. TV 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이게 내 일상이구나. 처음 깨닫는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석이었어요. 엄마, 나 준석이야. 응, 아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지우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 끓여줘야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손주 생일이구나. 벌써 몇 번째일까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엄마.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 와. 준비 많이 해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고맙다고 했지만 정말 고마워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말일까요? 나는 당연한 존재인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또 TV를 보며 먹었어요.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요즘 70대도 제2의 인생을 사는 시대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남편이 코웃음 쳤습니다. 제2의 인생? 70에 무슨 인생이야. 그냥 조용히 늙으면 되지.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금 그 말이 제 마음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조용히 늙으면 된다고? 그게 나한테 남은 전부라는 건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또 소파로 갔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 밖에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 부엌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기 멈춰 있었던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어요. 차가웠습니다. 박영순, 나는 누구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 그런데 그냥 박영순은 누구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컸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1년 후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누워 있었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오래 묻어뒀던 감정, 이름 붙일 수 없는 갈증, 그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손주 지우 생일이었습니다. 준석이네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야 했어요. 짐을 쌌습니다. 미역, 소고기, 참기름, 간장. 제가 직접 장봐둔 재료들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요리를 못하거든요. 아니, 안 하는 거겠죠.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어요. 어차피 따라오지도 않을 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이었어요. 큰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 이렇게 짐이 많으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짐을 받아주진 않았어요.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지우 생일상 크게 차려주세요. 친구들도 오거든요. 제가 케이크는 주문했으니까 음식은 어머님이 다 해주시면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알았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넓은 부엌이었어요. 최신식 가스레인지, 큰 냉장고. 저희 집과는 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미역국부터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고 미역을 넣고
물을 부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았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관절염이 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전을 부쳤습니다. 호박전, 감자전, 동그랑땡. 기름이 튀었어요. 손등에 대었습니다. 아팠지만 계속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았습니다. 예쁘게 보이도록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정말 잘하시네요. 역시 어머님이에요.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칭찬받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주 지우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5살 귀여운 손주.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우야, 생일 축하해. 할머니, 미역국 끓여줬어요? 그럼 할머니가 지우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지.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힘든 게 조금 잊혀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우 친구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떠들며 놀았습니다. 시끄러웠지만 활기찼어요.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지우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요. 며느리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깨졌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그게 비싼 접시인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됐어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쉬라는 말이었지만 핀잔처럼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지쳤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해주셔야 맛있잖아요. 다음 달에 민준이 돌잔치도 있는데 그때도 와주셔야 해요. 다음 달에도요. 또 요리를 해야 하는군요. 그래, 알았어. 엄마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 할 일 없어서 우울해 하시던데. 준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 일이 있어서 좋다고요? 내가 원해서 하는 줄 아는 건가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힘들었겠네. 힘들었다고는 했지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TV만 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손은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삶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을 차렸어요. 남편은 또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병원 가야 해서요. 또 손주를 봐달라는 거였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좀 쉬고 싶은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쉬고 싶다고. 엄마, 저도 힘들어요.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는 그래도 시간 있으시잖아요. 시간이 있다고요. 알았어. 봐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간이 있다고요. 제 시간은 누구 거죠? 오후에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 올라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앨범, 아이들 상장, 옛날 편지들,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는 스케치북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풍경화였어요. 바다, 하늘, 갈매기. 제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50년 전에.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그림이 있었어요. 꽃밭, 사람, 나무, 모두 제가 그렸던 것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 20살 때 저는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그림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도 몰래 그렸어요. 남편 몰래요. 하지만 들켰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있어? 남편이 화를 냈어요. 스케치북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 그만해. 애들이나 잘 키워. 그날 이후로 그만뒀어요. 그림 그리는 걸. 스케치북을 다락방에 숨겼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펼쳐본 스케치북. 색이 바랬지만 그림은 남아 있었어요. 제 꿈도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림 위로요. 나는 뭐였지? 화가 박영순이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언제 사라진 거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락방에서 혼자요.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 꿈을 따라갔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 스케치북을 꼭 안았습니다. 나는 다시 그리고 싶어. 그림을.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제 마음에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어요. 70살이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스케치북을 안고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불렀습니다. 응? 나 그림 배우고 싶어. 노인 미술 강좌가 있더라고. 다녀도 될까?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뭐? 그림? 응. 옛날에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남편이 코웃음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돈 낭비하지 말고 집이나 잘 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나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참았어. 당신도 참아. 우리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남편이 다시 TV를 봤습니다. 대화는 끝났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그림을 봤어요. 참으라고. 또 참으라는 거야. 5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참아야 하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돈 낭비라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거실에 나가 있었어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기계적으로요. 식사를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남편이 식탁에 왔어요.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떴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어제 내가 그림 얘기했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 또 하려고?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은 무슨, 나이 70에 무슨 그림이야. 정신 좀 차려. 남편이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당신이 그림 그린다고 뭐가 달라져? 돈이나 벌어? 아니잖아. 그냥 돈만 나가는 거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뭐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아. 그래도 참고 사는 거야. 당신도 참아. 남편이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끝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남편이 볼까봐. 오후가 되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그린 그림들, 바다, 하늘, 꽃, 사람들. 나는 이렇게 그림을 사랑했는데 손가락으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어요. 엄마, 나 미영이야. 응, 미영아.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애들 봐주시기로 했죠? 제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아, 맞다. 약속했었죠. 응, 알았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면 누가 봐주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또 손주를 봐야 하는구나.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은 사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차렸어요. 남편과 조용히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또 TV를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옆에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뭔데? 그냥,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 무슨 대화를 해? 할 말 있어? 있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다시 TV를 봤습니다. 말할 거 없으면 조용히 있어. TV 보잖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요. 미자야, 나 영순이야. 어머, 영순아. 무슨 일이야? 미자야, 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언제? 오늘 가능해? 좋아. 우리 집으로 올래? 미자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혼자 사는 집답게 깔끔했습니다. 들어와, 영순아. 미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미자 얼굴을 보니 터져버렸어요. 미자야, 나 너무 힘들어.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스케치북 이야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이야기. 미자가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들어줬어요. 다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영순아, 미자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너무 오래 참았어. 응? 너는 평생 남들 위해 살았잖아. 남편 위해, 자식들 위해, 손주들 위해. 그런데 정작 너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자야, 그런데 나는 엄마고 할머니잖아. 이게 내 역할 아니야?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할? 영순아, 너도 사람이야. 내 인생이 있어. 역할만 하다가 죽을 거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70이야.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늦었다고? 영순아, 70이 뭐가 늦어? 요즘 사람들 90까지 살아. 너한테 아직 20년이 남았어. 20년. 생각해보지 않았던 숫자였어요. 20년이면 뭔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림 배우고 전시회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미자가 웃었습니다. 영순아, 나도 60에 새로운 거 시작했어. 도자기 만들기. 지금은 작은 공방도 하고 있어. 늦은 거 아니야. 미자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순아, 내 인생 살아.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았어요. 남편의 아내로, 자식들의 엄마로, 손주들의 할머니로. 그런데 그냥 박영순으로 산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림을 봤습니다. 50년 전 제 그림들. 나는 다시 그리고 싶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하잖아.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남편 허락이 필요해? 내 인생인데.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머릿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남편이 뭐라고 하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노인 미술 강좌.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미술학원.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수강료, 시간, 장소.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 매주 화요일 오전. 수강료도 저렴했어요.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내일 전화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지만 설렜어요. 나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70살에 스케치북을 꼭 안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곧 다시 그림을 그릴게.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제가 캔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릴 거라고. 그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복지관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은평구 복지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강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순입니다. 나이는요? 70입니다.
괜찮아요.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갈게요. 좋아요. 그럼 화요일 오전 10시에 3층 미술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냈어요. 신청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테니까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렸어요. 평소와 똑같이요. 오늘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조금 멀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술실 문 앞에 섰어요. 긴장됐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들어가자.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크게 나 있어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이젤들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물감과 붓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몇 분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모두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은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그림 그리실 거예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한 분씩 이름이랑 왜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한 분씩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손주들한테 그림 그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최명희예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영순입니다. 저는 젊을 때 그림을 그렸는데 오래 못 그렸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멋지시네요.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 내셨네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이 기초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붙잡는 법, 물감 섞는 법, 캔버스 쓰는 법. 저는 집중했습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오늘은 사과를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사과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50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붓을 캔버스에 댔어요.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 사과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어설펐지만 그림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 행복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뵈어요. 선생님이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쉬고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수업에서 본 분이었어요. 최명희 씨였습니다. 박영순 씨 맞죠? 네, 맞아요. 저 최명희예요. 아까 수업에서 봤어요. 네, 기억해요. 명희 씨가 웃었습니다. 영순 씨, 그림 잘 그리시던데요. 사과가 진짜 사과 같았어요. 아니에요. 오래 안 그려서 어설펐어요. 그래도 잘 그리셨어요. 저는 영 아니더라고요. 명희 씨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근데 영순 씨, 혼자 사세요? 아니요. 남편이랑 살아요.
명희 씨는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네. 남편이 작년에 갔어요. 암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울었죠. 근데 이제 좀 괜찮아요. 계속 울면 남편도 슬프잖아요. 명희 씨가 하늘을 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랬어요. 나 없어도 당신은 잘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요. 그림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저는 명희 씨를 봤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멋지세요. 멋지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영순 씨는 왜 그림 배우러 오셨어요? 남편분이 허락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요? 말 안 했어요. 반대할 것 같아서 명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남편들이 이해 못할 때 많으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남편 몰래 나오는 게 명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영순 씨도 인생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울 것 없어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같이 그림도 그리고 수다도 떨고. 좋아요. 명희 씨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영순 씨,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다음 주에 봐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 응, 그래.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을 생각했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50년 만에요. 친구도 생겼어요. 명희 씨,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계속할 수 있어.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어요.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명희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영순 씨 왔네요. 명희 씨, 안녕하세요. 함께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바다를 그렸어요. 하늘과 파도를. 붓을 움직이는 게 즐거웠습니다. 색을 칠하는 게 행복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영순 씨,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여기 근처에 카페 있어요. 좋아요.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차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허브티. 영순 씨, 요즘 어때요? 남편분한테 들키지 않았어요? 네, 다행이요. 친구 만난다고 하면 안 물어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명희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영순 씨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명희 씨,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물어보세요. 명희 씨는 후회 안 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거. 명희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물론 남편이 그리워요. 많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남편이랑 함께한 시간도 좋았고, 지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요? 네. 그림도 그리고, 혼자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남편 있을 때는 못했던 것들이요.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명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사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영순 씨,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명희 씨.
명희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영순 씨 같은 친구 생겨서 좋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오늘도 친구 만났어? 응, 자주 만나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심하는 걸까요? 친구가 혼자 살아서 자주 만나주는 거야. 그래, 좋은 일 하네. 다행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오늘 그린 바다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림을 그리며 행복했던 그 순간을 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했어. 그리고 친구도 생겼어. 명희 씨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명희 씨가 있었으니까요. 함께 그림을 그릴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갔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명희 씨와 함께요.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영순 씨,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색감이 뛰어나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말,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집에서도 몰래 그렸습니다. 남편이 낮잠 잘 때, 혼자 있을 때요. 스케치북에 꽃을 그리고 풍경을 그렸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언젠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준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할 거예요. 다들 오시래요. 가족 모임? 네. 민준이 돌도 지났고 다 같이 모이자고 해서요. 아빠랑 같이 오세요. 알았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준석이 집으로 갔어요. 딸 미영이네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반겼습니다. 겉으로만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준석, 수진, 미영 남편, 그리고 손주들. 식사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어제 미리 와서 만들었거든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았어요. 준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모두 준석이를 봤습니다. 지우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보통 일이 아니래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영어도 배워야 하고 수학도 선행학습해야 하고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요. 학원비랑 교재비 합치면 그 정도 들어요. 2천만 원? 남편이 놀랐습니다. 아빠, 요즘 다들 그렇게 드려요. 지우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줄 아니? 나도 퇴직했고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예금 좀 있으시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예금을 어떻게 아는 거죠? 그건 어머니, 손주 교육이에요. 나중에 잘 되면 다 부모님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필요하네. 그러게요. 당신, 우리 예금 얼마 있지? 3천만 원 정도요. 3천에서 2천을 주면 1,000밖에 안 남잖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교육이니까 알아. 줘야지. 그래도 우리도 나이 드는데 돈이 필요할 텐데.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천만 원. 그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 돈은 사실 대부분 제가 모은 거였습니다.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아껴서요.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았던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내줘야 하는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갔어요. 명희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영순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명희 씨,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한 것, 평생 모은 돈을 내줘야 하는 것. 명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그 돈 주면 영순 씨는 뭘로 살아요? 그래도 손주 교육인데. 손주 교육은 아들이 할 일이에요. 영순 씨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왜 다 내줘요? 하지만은 무슨. 영순 씨도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아요. 그림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명희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순 씨 평생 가족 위에 사셨잖아요. 이제는 영순 씨를 위해 쓰세요. 그 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준석이한테 돈 보내줬어? 아직이요. 빨리 보내줘. 학원 등록해야 한대.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출한 사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여보, 나왔어. 깜짝 놀라 스케치북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든 붓을 봤어요. 뭐 하는 거야? 그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케치북을 봤어요. 이게 뭐야? 그림? 여보. 남편이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넘겨봤어요. 여러 그림이 있었습니다. 당신 그림 그렸어? 응.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돈 낭비하지 말라고. 나는 하고 싶었어. 하고 싶었어? 당신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아? 준석이한테 돈 줘야 하는데 당신은 그림이나 그리고 있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거 배우는데 돈 들어갔지? 조금. 얼마야? 한 달에 5만 원이야. 5만 원? 석 달이면 15만 원이네. 그 돈이면 손주 책 몇 권 사주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내 돈으로 낸 거야. 당신 돈? 우리 돈이지. 부부가 뭐가 따로 있어. 남편이 스케치북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해. 그림 그리지 마. 싫어.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뭐? 싫다고. 나는 그림 그릴 거야.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인생? 당신 인생은 가족이잖아. 나랑 애들이랑 손주들. 그게 다가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나는 박영순이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전에 나는 나야. 남편이 코웃음 쳤습니다. 정신 차려. 당신 나이가 몇인데. 70이야, 70. 70이면 어때? 나는 그림 그리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돈은 기대하지 마. 당신이 쓴 거 다 기억할 거니까. 남편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어진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어요. 그림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명희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명희 씨, 나 영순이야. 영순 씨? 무슨 일이야? 울고 있어?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들킨 것, 싸운 것. 영순 씨, 지금 어디야? 집이야. 지금 나와. 내가 있을게. 어디로?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명희 씨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명희 씨가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희 씨가 차를 내왔어요. 영순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남편이 뭐래? 그림 그리지 말래. 돈 낭비라고. 명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이제 결정해야 해. 뭘? 영순 씨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순 씨는 어떻게 살고 싶어? 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살아. 하지만 남편이 뭐? 영순 씨 인생인데 남편 허락이 필요해? 명희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순 씨 평생 참았잖아. 이제 그만 참아.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 어떻게 될지. 무섭지. 나도 남편 보내고 혼자 살 때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 명희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순 씨도 할 수 있어. 영순 씨는 강해. 나는 강하지 않아. 강해. 70까지 가족 위에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강한 건데. 명희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는 영순 씨를 위해 그 힘을 써.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구겨진 그림들을 봤어요.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림을 계속 그릴 거라고.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해진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나갔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어요. 복지관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나가? 응. 그림 그리러? 그래. 남편이 코웃음 쳤습니다.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겠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은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명희 씨를 그렸어요. 웃고 있는 얼굴을요. 영순 씨, 이거 나야? 진짜 잘 그렸다. 명희 씨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명희 씨. 명희 씨 덕분에 내가 버티고 있어. 무슨 소리야? 영순 씨가 강해서 버티는 거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밖에 좀 나갔다 왔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지우 학원비 말이에요. 아직도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보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조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학원에서 등록비 내라고 독촉하는데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곧 보내줄게.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무슨 사정이요? 돈이 없으세요? 수진이 따졌습니다. 아니, 있어. 근데 뭐예요? 손주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 다니신다면서요? 응?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그림 배우러 다니신대요. 남편이 말했구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배우고 있어. 어머님, 지금 그럴 때예요? 돈도 없으면서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내 돈으로 하는 거야. 어머님,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집안 돈이지. 아니야. 내가 모은 돈이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하셨다고 돈을 모으셨어요? 아버님 월급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났습니다. 나도 일했어. 너희들 몰래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아꼈어. 그래도 가족 돈이잖아요. 손주 교육에 써야지. 어머님 취미에 쓰면 어떡해요? 취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꿈이야. 취미가 아니라 70에 무슨 꿈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수진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역할이 뭐예요? 손주들 돌보고 가족 챙기는 거잖아요. 그림 같은 거 그릴 나이가 아니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이 있어. 인생? 어머님 인생은 우리잖아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게 어머님 인생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줄래? 네. 나가라고. 당장. 수진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나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어머님 생각 잘하세요. 어머님이 뭐가 중요한지. 수진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 며느리한테. 나는 잘못 말한 거 없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됐어. 내 때문? 그래. 당신이 그림 같은 거 안 배우면 이런 일 없었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가족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해.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생각했어. 평생? 근데 나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이기적이야? 우리 나이에는 참아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 나는 싫어. 더 이상 참기 싫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어요. 엄마, 나 미영이야. 응. 엄마, 울어? 무슨 일이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올케한테 들었어. 그림 배운다고? 응. 엄마, 진짜야? 왜 그래? 미영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엄마, 나이 생각 좀 해. 70에 무슨 그림이야.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영아, 너도 엄마가 이상해? 이상한 건 아닌데. 엄마, 우리 생각 좀 해. 옳게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더라. 무슨 말? 손주들 교육비도 안 주고
엄마가 그림 배운다고 돈 쓴다고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웃음거리 된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영아, 너까지 그래?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근데 좀 그래. 요즘 엄마가 이상해.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나답게 살고 싶은 거야. 엄마답게? 엄마는 엄마잖아. 우리 엄마. 그게 엄마답게 사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잘못된 거야? 모두가 저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도 딸도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명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명희 씨, 나 영순이야. 영순 씨, 무슨 일이야?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온 것, 싸운 것, 딸까지 그런다는 것. 명희 씨가 조용히 들어줬어요. 영순 씨, 지금 당장 나와. 내 집으로 와. 지금? 응,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돼. 명희 씨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명희 씨가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순 씨, 이제 결정해야 해. 뭘? 집을 나올 거야, 말 거야. 심장이 쿵했습니다. 집을 나와? 응. 영순 씨, 지금 집에 있으면 계속 이럴 거야. 가족들이 영순 씨를 이해 못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영순 씨를 억압할 권리는 없어. 명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여기서 잠깐 살아. 내가 도와줄게. 정말? 그럼. 우리 친구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명희 씨. 천만에. 영순 씨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명희 씨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을 내줬어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을 두고요.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어디 있어? 밖에 있어. 언제 와? 모르겠어. 뭐?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집에는 못 가겠어. 지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집에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신 차려.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살 거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영순 씨 마셔. 진정해. 고마워.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명희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무서워.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게. 근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명희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순 씨도 할 수 있어. 정말? 정말. 영순 씨는 생각보다 강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무섭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사는 거였으니까요.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박영순이야. 나는 나답게 살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불안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명희 씨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낯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명희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영순 씨, 아침 먹어. 고마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했어요. 남편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요. 집에 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사람들이 다 알아. 창피해.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석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친구 집. 친구 집? 엄마, 정신 차려. 아빠 혼자 계시잖아.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살아.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집 나온 게 말이 돼? 준석아, 엄마도 힘들어. 엄마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어. 동네에서 수군대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미영이도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제발 집에 가. 아빠가 밥도 제대로 안 드신대.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 갔어요. 그림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순 씨,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요. 우리 수강생들 그림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시회요? 네. 영순 씨 그림도 꼭 넣고 싶어요. 실력이 정말 좋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영순 씨 준비하실 수 있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할게요. 명희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축하해. 고마워, 명희 씨.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갔습니다. 영순 씨, 이제 전시회 하네. 정말 대단해. 나도 믿기지 않아. 가족한테 말할 거야? 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와줄까? 모르지. 하지만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 말해야지. 내 전시회인데.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나야. 집에 올 거야? 아니. 전화한 이유가 따로 있어. 뭔데?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전시회 해. 내 그림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시회? 응. 그동안 그린 그림들 전시하는 거야. 그래서 와줄 수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혼자 하는 거 왜 내가 가야 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 당신이 집 나간 지가 언제인데 남편이래. 미안해. 미안하면 집에 와. 그만하고. 나는 그만할 수 없어. 그럼 나도 갈 수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왜? 준서가 다음 달에 엄마 전시회 있어. 전시회? 응. 그림 전시회. 준석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 거 하지 마. 창피해. 창피해? 당연하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엄마가 집 나가서 그림 그린다고. 그게 왜 창피한 건데? 엄마 나이에 전시회? 웃기지 않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서가 엄마는 정말 열심히 했어. 이번 전시회가 엄마한테 정말 중요해. 엄마한테는 중요하겠지.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은 안 해? 생각해. 늘 생각했어. 그럼 그만해. 집에 와서 아빠 챙기고 우리 도와줘. 그게 엄마 할 일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미영이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엄마 전시회 한다. 와줄 수 있니?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 바빠.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이해 안 돼. 왜 이러는 건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와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명혜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영순 씨, 괜찮아? 응. 아니, 안 괜찮아. 가족들이 안 온대? 응. 아무도 안 와. 명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도 다 올 거야. 고마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시회 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순 씨, 예쁘게 입어. 오늘 주인공이잖아. 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옷을 골랐어요. 깨끗한 블라우스와 바지를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3층 전시실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그림도 있었습니다. 5점이요. 바다 그림, 꽃 그림, 풍경 그림, 명희 씨 그림, 그리고 하늘 그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가 박영순.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순 씨, 정말 멋있어. 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수강생들, 복지관 직원들, 동네 주민들. 모두 그림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누가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네요. 박영순 씨, 70이세요? 대단하시네요. 기뻤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을 쳐다봤어요. 혹시 가족이 올까 싶어서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딸 미영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미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미영아. 다가갔습니다. 왔구나. 응. 미안해, 엄마. 늦었지?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미영이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생각 많이 했어. 응?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아, 엄마 그림 보여줘. 엄마가 뭘 그렸는지 보고 싶어? 함께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그린 거야? 진짜 잘 그렸다. 그치? 엄마도 할 수 있어. 응, 엄마 대단해. 미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괜찮아. 이제 알아줬으니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봤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다가왔어요. 왔어. 응. 남편이 그림을 봤습니다. 한 점 한 점 천천히요. 바다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이거 당신이 그린 거야? 응. 잘 그렸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응? 내가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잘 그릴 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당신 꿈을 빼앗은 거구나. 50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한 줄 알았어. 가족 돌보는 게 당신이 원하는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알아. 이제 알겠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막지 않을게. 정말,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남편도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는 게요. 미영이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명희 씨가 멀리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제 그림을 봐줬습니다.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순 작가님이세요? 네. 저는 미술 갤러리 큐레이터예요. 혹시 명함 드려도 될까요? 갤러리요? 네. 작가님 그림이 정말 좋아요. 특히 이 바다 그림. 색감이 독특하고 감성이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갤러리에서도 전시해 보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연락드릴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과 미영이와 함께요. 엄마 배고파? 밥 먹으러 갈까? 좋지. 영순 씨도 같이 가요. 명희 씨도 함께 했습니다. 식당에 앉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으며요. 엄마, 정말 대단해. 70의 전시회라니.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어. 안 늦었어. 엄마한테는 아직 시간 많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그려. 나도 응원할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영순 씨, 드디어 해냈네. 명희 씨 덕분이야. 아니야. 영순 씨가 용기 낸 거야.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낯설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나는 해냈어. 전시회를 했습니다. 가족도 왔어요. 남편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아들 준석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해냈다는 거였습니다. 제 꿈을요. 70살에 시작한 꿈을요.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됐어. 그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제 선택에 후회 없이요. 전시회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저도 제 시간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복지관 미술 수업, 목요일은 명예 씨와 함께 그림 그리는 날, 토요일은 도서관에서 미술책 읽는 날. 남편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녀와. 응, 다녀올게. 간단한 대화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존중이 담겨 있어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앉았어요. 맛있겠네. 맛있게 먹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어요. 오늘 뭐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후에 명희 씨 만나기로 했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여보는? 나 동네 산책이나 할까? 같이 갈까? 괜찮아. 당신 친구 만나고 와.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미소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 응. 당신 준비해. 늦겠어.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50년 결혼 생활에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명희 씨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영순 씨 왔어? 응. 오늘은 뭐 그릴까? 봄 풍경 어때? 요즘 날씨 좋잖아. 함께 이젤을 놓고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이제 익숙합니다.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개나리 꽃을요.
분홍색도 칠했습니다. 벚꽃을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영순 씨, 갤러리에서 연락 왔어? 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응, 다음 달에 전시하자고 했어. 진짜? 대단하다. 무서워. 큰 갤러리잖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영순 씨는 할 수 있어. 명희 씨가 웃었습니다. 명희 씨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야. 영순 씨 혼자 힘으로 한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예쁜 봄 풍경이었어요. 영순 씨 실력 많이 늘었다. 그치? 나도 느껴져.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영순 씨 행복해? 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예전에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맞아. 예전엔 나 자신을 잃고 살았어. 지금은 나를 찾았어. 박영순을. 명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영순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나 미영이야. 응, 미영아.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갈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네 집으로 갔어요. 남편도 함께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미영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손주들도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미영이가 차린 밥상이었어요. 미영아, 내가 다 차렸어? 응. 엄마 평생 해주셨잖아. 이제는 내가 할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 무슨 생각? 엄마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 응? 나도 나를 잃고 사는 것 같아.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다야. 미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는 거 보고 나도 생각했어.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미영아, 엄마,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요리 배우고 싶어. 나중에 작은 식당이라도 하고 싶어. 제가 미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해봐.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엄마 딸이잖아. 미영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용기 줘서. 저도 울었어요. 제 선택이 딸에게도 용기를 준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갤러리 전시회 날이 되었어요. 큰 갤러리였습니다. 강남에 있는요. 떨렸습니다. 영순 씨, 긴장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명희 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0점이요. 전부 제가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술 관계자들, 기자들, 관람객들. 모두 제 그림을 봤어요. 70세에 시작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색감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 바다 그림 사고 싶은데요. 기뻤습니다. 가족들도 왔어요. 남편 미영이, 미영이 남편 손주들. 아들 준석이도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요. 엄마, 준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왔구나. 응, 미안해, 엄마. 그동안. 괜찮아. 엄마 그림 보고 싶어서 왔어. 함께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 진짜 잘 그렸다. 고마워.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준석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 마음 몰라줘서. 이제 알았으니 됐어.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대단하세요. 정말 모두 화해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나아질 테니까요.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가족들과 함께요. 엄마, 사진 찍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갤러리 앞에서요.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응?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여보는? 나도.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꿈 응원해줘서. 당연하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함께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그러게. 여보, 나 내일 또 그림 그리러 가. 그래. 다녀와. 웃음이 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새 캔버스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하얀 캔버스. 무엇을 그릴지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려야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70살에 시작했어. 늦었지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늦은 게 아니야. 이제가 딱 맞는 때였어. 5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이제 박영순으로 살 겁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화가 박영순으로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내일이요. 이제 시작이야. 웃음이 났습니다. 70세, 내 인생의 진짜 시작.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제가 큰 캔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요.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어요. 밝고 화려한 무지개를요. 꿈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박영순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더 큰 갤러리에서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70세에 시작해 71세의 개인전, 박영순 작가의 늦깎이 예술 인생. 많은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그녀의 용기에요. 복지관 미술 강좌에는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박영순 작가처럼 되고 싶다는 어르신들이요. 딸 미영은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미영의 부엌. 엄마에게 배운 용기로요.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게 되었고 함께 미술관도 다녔어요. 50년 만에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영순. 그녀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75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하셔서 후회 안 하세요?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많이 그렸을 텐데요. 박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70세가 딱 맞는 때였어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했느냐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녀처럼요. 꿈을 이룬 소녀처럼요.